차고 보세요. 차고.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차고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그렇지만 임의규정이다. 이것만. 근데 여러분들이 비진의 표시, 통조의 표시, 사기강만 강행규정이에요. 강규정. 특이하로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험에서 나오죠. 차고, 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었다면 비록 중요에 해당된 차고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 들어가야죠. 두 번째, 차고에서는 절대 개가시 문제 풀 때 쓰면 안 되는 용어보다 차고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다. 누가? 판례는. 학설은 안 그래, 학설은. 학설은 뭐 실력을 배상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쨌든 판례는 손해배상이 없다. 차고와 구별 개념. 그리고 구별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차고가 아니다. 차고가 아니다. 차고는 이제 발생 찾는 거. 뭐가 있었나요? 오표시 무해 원칙은 자본위로 취소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숨은 불합의. 홍콩 달러, 미국 달러. 숨은 불합의는 계약의 불성립이다. 성립도 안 된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두 가지는 차고에 벌어지지 않는 거. 차고에서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 중요이 아닌 거 중에서 요즘 너무 이론적이보다 바로 물어버리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중요반에 차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걸 기억하셔야죠. 이건 중요반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 임의규정이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다. 일반적인 중요반이 아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물건을 매매할 때 물건의 시세, 수량, 가격, 물의 상태, 물의 내력 이런 거에 관한 차고는 일반적으로 중요분은 아니다. 일반적 중요분이 아닌데 그렇지 않냐? 무슨 단어 들어가면요? 현저한 시세의 차이, 현저한 수량의 차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중요를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중요에 해당되는 것도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의 경계,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차고는 일반적으로 중요분이에요.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는 일반 중요분인데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분도 약간의 다소간의 경계의 차이, 약간의 현황의 차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중요가 아닌 것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아닌 것도 중요함으로 바뀌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중요한이 아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부동산 매매했는데 부동산 임대계를 맺었는데 그 목적물이 누구에게 속하는 거에 관한 차고. 이걸 뭐라 불러? 가로 열고. 이걸 여기서 적어야죠. 부동산 매매할 때 임대계 소유권 기속에 관한 차고는 일반적으로 중요보다 중요원이 아니다. 중요원이 아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잘못 알고 매매를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잘못 알고 임대가 맺었다고 해서 그 임대계약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소유계약 중요원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권을 지급받은 수표가 부동산 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보다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금 계약은 매매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다. 종된 게 문제에 따라 주된 게 영향 미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비록 부동산 수표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 자체는 무효될 수 있고 계약금 자체는 성립 안 될 수 있던죠. 그러다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일반 중요분이 아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지적의 부족, 면적의 부족. 일반적으로는 중요분이 중요분이 아니다. 중요분이 아니다. 이거 가장 대표적 문장이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중요분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 자, 그런 다음에 차고는 동계 차고에서 주의할 것은 그 1번 좀 잘 봐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그러나 동기가, 자, 밑줄,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포인트야. 원래 동계 차고는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 비록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밑줄이에요. 자, 어떤 말이 나왔어요?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제공된 경우. 유발의 동그라미, 유발.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시켰다. 동기 유발 그럼 꼭 나오는 단어는 뭐라고요? 담당 공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서 오인하여. 이 사람만 나오면 왜 토지를 매입했는지 그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표시되지 않은 동기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다. 그렇죠? 그 2번 질문 맨날 나온 얘기야. 뭐 어쩌고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합의 동그라미. 동기를 표시하면 되는 거지. 꼭 밑줄 놨어요. 동그라미 2번에 네 줄 내려가서 합의까지 합의 동그라미. 이럴 필요는 없다. 동기를 계약로 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삼기로는 합의가 있어야 그러면 땡. 합의가 요하지는 않는다. 주의할 문장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중개당 한 페이지 넘겼어요. 중개당의 착오였더라도 중과실. 중과실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중과실이 뭐냐? 중대한 과실.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거기 뭐 간단히 정리해놨지만 니은번 봐보세요. 니은번 12쪽에 12페이지. 우리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중대한 과실을 하면 그 표의자 말하는 사람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도 밑줄.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항상 기억하시면 이거예요. 보통의 주의를 결여하는 거. 이게 중과실이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중대한 과실이란 중과실이란 특별한 주의를 결여한 것을 중과실로 하여 그럼 틀리는 거예요. 뭐를 지키지 못한 거?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중과실이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게 중과실이란 말이 아니다. 가장 조심할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민법학자들은 대학 교수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야. 지가 속이는 부분을 정해놓고 맨날 거기만 속이 거기만. 슬쩍 속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등등을 비춰볼 때 특별한 주의를 이미 특별한 주의가 아니라 보통의 주의를 조심하시고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하라 중과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고 상대방 옆에서 가려고 보통 뭐라고 잘 나오는 객관식 문제.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자, 부인하는 자, 유지하는 자가 상대방 이렇게 표현해요. 유지하는 자 측에서 상대방을 효력을 유지하는 자로 표현한다는 거. 3번 질문이요. 작년에도 여기 나왔죠. 상대방이 잘 봐보세요. 표의자 착오를 알면서 이 사람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그걸 못하고 있어. 뻔히 알면서 이걸 지적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다. 이용한 경우에는 비록 중과시 있더라도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가만히 읽어보면 신의칙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를 위반하는 게 신의칙 위반이야. 예? 가만히 읽어보면 알아. 이게 사람의 도리를 위반했네. 그러니까 시중 위반이 돼버리면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가만히 문제 읽어봤더니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 그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뒤집어라.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거. 반대로 다 집어야 돼. 이때는 중과시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하게 뒤집어라. 취소할 수 있다. 실칭 얘기가 나오면 뒤집는다. 다 뒤집는다. 무조건. 예, 그 얘기 좀 봐주시고. 자, 테마 7번에 보면 사기 강박의 사기 바보의 사기는 단가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사례 문제 나올 수도 반반이야, 반반. 그래서 저는 올해 사기를 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강박은 필요 없고요. 사기가 되어서 어느 계약을, 어느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다음은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돼. 이 네 가지 구비되어야지 사기가 되는데 첫째 1번에 사기가 되려면 사기자의 사기치는 마음속에 2단에 뭐가 있을 것? 그 마음속에 고의가 있을 거. 근데 어떻게 잘 속여요, 이걸요? 사기 강박이 되어 취소하려면 과실로 기망하여. 잘 속이는 단어죠? 실수로 사기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로 기망하여 이미 틀릴 땡. 과실은 사기가 될 수 없다. 꼭 고의가 있을 거. 그 네 번째 보면 착오가, 그래서 사기당하면 착오에 빠지는 거 1단계.
두 번째 단계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 거야. 이 사기당에 빠진 착오와 그 의사표시 사이에 뭐가 있을 것? 인과관계. 동그라미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사기당에 빠진 착오와 그래서 계약 맺은 거. 사기당에 빠진 착오와 그래서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 인과관계는 사기당에 빠진 착오와 의사표시 인과관계는 주관적이면 돼요?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주관적이면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내 자신만 인정되면 되는 거지 남들까지 비교할 필요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주관적 인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객관적 요건이 아니다. 네 가지 갖췄다면 그래서 사기당해서 계약 맺은 사람이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에게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거 여부는 논할 필요 있다, 논할 필요 없다. 논할 필요가 없어. 요건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내볼게요. 비록 사기당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사기당해 의사표시 했지만 나에게 아무런 손해난 것이 없다면 사기 원인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맞아 틀렸어요. 손해난 여부는 논할 필요 없어. 손해난 것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야. 착오 원인으로 취소하려면 중요본에 착오되려면 경적 불이익이 있을 거. 손해가 발생했어야 종료본이고 손해가 발생했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는요. 사기강박은 손해한 것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손해 발생 여부는 요건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겠죠? 이렇게요. 나머지 법조 문제 정리해놨는데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예요. 한번 그 정리하는 거 한번 재미있어 샤프배도 읽어보시고 빈출 판례 봐보세요. 빈출 판례에서 2번이요. 2번.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기강박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권과 손해배상 청권의 경합. 자, 남에게 사회생활할 때 사기나 강박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강박은 다음 같은 세 가지 법률 문제가 벌어진다. 사기강박 당했다면? 자, 사기강박 당해서 계약 맺은 사람은 이 사기강박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110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또 남에게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한 사람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뭘 부를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민사 문제고 또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 강박한 사람을 경찰청 가서 검찰청 가서 뭐 할 수 있다? 형사고발, 사기죄로, 강요죄로, 협박죄로 형사처벌 물을 수 있다.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 세 가지 모두 동시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또 세 가지 하지 않고 아무 하나만 해도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사기가 그냥 셋 다 할 건지, 두 개 할 건지, 하나만 할 건지, 셋 다 안 할 건지 다 네 맘대로 해. 한번 내볼게요. 사기강박당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리고 취소하고 그리고 불법 손해배상 이 두 가지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강박당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만 2번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강박당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1번 이걸 취소하여야만 이거 해야만이 이거 물을 수 있다. 1번 해야지만이 2번 물을 수 있다. 이 지문은요 틀리는 거지. 자유자재로 얘기해야 돼 이렇게요. 그런데 취소하고 부당의 반환을 청구했어. 부당 반환을 청구한다. 여기 단다시 문제 이거죠. 어렵게 나오면 청구하고 또다시 플러스 불법 손해배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취소하고 부당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거 안 묻고 취소하고 불법 손해배상 묻든지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다. 왜요? 취소에 따른 부당 반환 범위에는 상대방의 악이었다. 사기강박하는 악이잖아. 악이었다면 중고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부당 반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손해상 물어버리면 이중배상이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그 얘기죠. 2번 질문. 거기 세 번째 줄에 선택하여 밑줄. 2번 세 번째.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중첩적으로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요거 여기 빠진 얘기지만 그 다음에 키포인트 얘기 볼까요? 자, 키포인트 천천히 가면서 한번 볼게요. 그 지문을 정리하는 거다. 이제 지문.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좀 사기강박 얘기, 3자 사기강박 얘기가 어렵잖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제3자 기억나시나요? 네. 갑사장을 조포기가 사기강박하여 사기강박 당한 갑사장이 병과 계약을 맺었다. 사기강박은 의리하고 계약은 병과 맺은 사건. 우리 이걸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강박이다 부른다. 거기서 1번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병이 이 사실을 모르고 선의 엔드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를 보여줘야 하므로 이때는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강박도 거래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실 때 한해서만 취소하고 비록 이런 일이 있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112항 두 번째 또 1번, 2번과 같은 말이고요. 3번 지면 참 중요하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피용자가 누구였죠? 피용자, 부하직원. 상대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직원이 을부장이 사기강박해서 해서 병사한테 맺은 계약이야. 상대방의 피용자, 부하직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피용자에 지나지 않은 자는 이 112항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피용자 3자 해당한다.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그 월급 쪽 일하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이 있던 유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언제 취소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다. 자, 또 4번 얘기 보세요. 이때 피해자가 누구야?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야. 을족부에 사기강박하고 계약은 병과 맺었어. 이 사기강박 당한 갑사장은 피해자는 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질문이잖아. 1번 하지 않고도 2번 물을 수 있다. 자, 넘기시면 대리인이죠. 대리인 사기강박.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인 대리인은 상대방의 대리인은 11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피용자, 부하직원은 해당한다. 대리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을 때 대리권 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여도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한 대리권 준 사람과 대리는 동일로 취급해야 되는 거지. 나의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을 때 대리권 준 사람이 선의 무과시여 보호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맨날 이 지문이죠. 네. 이 5지문 잘 봐주셔야 돼. 네, 둘 중에 하나야. 단답식 문제 아니면 요 문제. 여기 뭐 사례 문제나 판례 문제 여기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대리에서는 바로 그냥 어려운 거 3가지만 복대리, 표현대리, 계약의 무건대리 이 3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복대리에서는 딱 도표 한 장으로 정리해놨는데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샤프펜 대로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 지문이야 다. 기출지문서 이 지문인데 이 중에서 저는 복인권의 범위와 책임. 복대리 얘기를 하면 정답보다는 맨날 이게 결정하잖아. 자, 뭐 이미대리 보세요. 이미대리의 책임 보세요. 책임. 거기 도표 봐보세요. 이미대리. 이미대리 복대 선임했을 때 이미대리는 복대리 잘못하면 복대 선임 이미대리는 본인에게 어떤 책임인가? 원칙은 무슨 책임이다? 맨 위에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주의? 이미대리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진다. 복대 잘못했을 때 복대 선임 이미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고
선임 감독에 잘못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 무슨 책임주의? 과실 책임을 집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책임의 경감.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 경감 사유 그럼 뭐죠? 본인의 지명. 원칙 경감 사유, 본인의 지명. 이미들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귀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만 책임져.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원칙 과실 책임. 이미 경감 사유는 본인의 지명. 법정 대리는 언제든 본인권 있는 대신 그런 책임이 무거워요. 책임은 어떤 책임인데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뭘 책임이 뭐예요? 뭘 책임? 전 책임을 진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미 대리는 밑도 끝도 없이 복대리 잘못했을 때 이미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하는데 감독하는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 면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그게 과실 책임지니까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 감독하는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 면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문자 쓸 때는. 자, 법정 대리인의 책임의 경감, 책임이 가벼워지 깎이는 경우 경감 사유 뭐죠? 부득이한 사유. 원칙 경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법정 대리 책임 뭐로 경감된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주의로 책임이 경감된다. 그 얘기죠? 과실 책임주의 경감 사유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 이게 막 바꿔놓겠죠? 이걸 막. 그렇죠? 법정 대리는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지나 법정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어 복대에 설명했을 때는 책임이 경감돼요. 맞아 틀려요? 법정대 경감사는 부득이한 사유지 본인 허락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꾸면 안 돼. 원칙 경감. 이미 대리인 원칙은 과실 책임을 지나. 그러나 이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복대를 설명할 때 책임이 경감돼요. 이미 대리인의 경감 사유는 뭐예요? 본인의 지명. 딱 하나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막 바꿔놓는단 말이야. 원칙 과실 책임주의. 경감 사유 본인의 지명. 원칙 무과실 책임주의. 경감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 원칙 경감. 반드시 입에 붙여놔야 돼, 이거. 막 바꿔버려요. 응? 본인의 지명. 부득이한 사유. 이거 말고는 어떤 거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야. 꼭 기억하시고 막 뒤바꾼다, 여기. 자, 나머지 한 페이지 딱 정리해놨어요. 그 밑에까지. 응? 샤프펜 대고 두세 번만 읽으면 끝나는 거야, 복대리는. 참 간단하게 복대리 끝냈네. 교과서 뭐 이걸 7페이지씩 써놨어? 요거면 끝날걸?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맑게 알아듣고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자, 보시죠. 표현 대리. 우리 대리에 가장 어려운 것은 표현 대리예요. 가장 어렵지만 표현 대리가 어렵게 나면 끝도 없어. 그래서 제가 표현 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월권 대리라서 12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 혹시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 저는 올해는 표현 대리 제가 예상 문제 꼽지는 않아요. 작년에 표현 대리 나왔거든. 대리 파트가 참 억울해. 우리가 억울한 데가 많아. 뭐 공부하다 보면 억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대리도 억울해 진짜. 왜요? 양은 엄청 많어. 대리가 가장 어려워. 대리가 한 파트로 따지면 볼 거 엄청 많고. 근데 출제 비중 2문제 보통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고 어려운 것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앞에 법률행위 파트 103조, 104조, 오편이 모연칙, 뭐 단다시 문제, 뭐 단독행위가 어쩌고 뭐 거기서 두세 문제. 의사표시 2문제. 대리 2문제. 무효치도 2문제. 이래서 벌써 9문제가 차버렸어. 조건기한 1문제. 그러니까 이 출제 비중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팔 필요는 없어. 그냥 모르면 이제 와서는 대충 넘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점 맞을 때는요? 한 80점 맞을 때는. 근데 실수해서 85점도 맞아. 어떤 때 막 찍어서 맞아가고요. 그 얘기는 실수해서 평소 65점 맞던 사람이 실수해서 45점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찍어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 아는 것도 찍어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헷갈려갖고. 그래서 참 공부라는 것이 그런 면이 좀 어려운 거야. 이렇게요. 자, 표현들 125조. 대리권 수협의 표현들이 쭉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셔, 이 정도는.
한번 보시고 어디부터 올 거예요? 저는 월권대리 문제. 전 나오면 여기로 봐요. 혹시 나오면 요거랑 세 가지 표현들의 공통점 효과 이 두 군데만 볼 거야. 공통점 굵직굵직하게. 자, 월권대리 얘기 보자고요. 거기 이제 앞에 부분은 하나도 안 빼고 보셔야 되고, 자 우리 교재 16쪽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다른 말로 보다 월권대리. 첫째, 이 권한을 초과한 표현이 되려면 기본 대리권은 있을 것.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 대리권도 없다면 월권 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 대리권은 있을 거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한두 번 나왔던, 두세 번 나왔던 점 2번 봐보세요. 주의라 쓸 때 주의. 원래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월권이 성립하는데, 잘 봐보세요. 이번에 기본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밑줄, 이미 밑줄 거져 있네.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는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야, 심부름.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사자가 내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왔어요. 그럼 사자는 내 심부름꾼은 김 부장 이거 가서 전해주고 와. 이거 심부름꾼이야. 그럼 전해만 주고 와야 되는데, 어이구 우리 사장님이 계약서 꺼내보셔. 내가 심부름 안 돼. 내가 도장 찍으면 돼. 심부름만 하라는데 심부름만 하고 도장을 찍고 왔다 내 이름으로. 사자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없는 사자의 월권 행위도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이가 있었다면 월권 내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예외. 그냥 문제 하나 썼을 때는요. 기본 대리권이 없다면 월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근데 사자란 말씀이에요. 사자의 월권 행위는, 사자는 기본 대리권 없더라도 사자의 월권 행위도 상대방 믿는데 정당이가 있다면 표현대가 성립해서 본인 책임져야 한다. 너무너무 특이한 판례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사자의 월권 행위도 표현대가 성립한다. 2번. 자, 이번에 1번. 이 표현대리 행위와 권한을 초과한 행위와 내가 준 기본 대리권 사이에는 동종, 유사한 대리권이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네. 동종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2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권리고 표현 대리권, 사법상이라도 그저 기본 대리권만 있다면 같은 대리권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은 대리권을 요하지도 않는다. 또 116제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을 성립하려면은 이 3번 얘기 보세요. 상대방을 믿는데 정당 이유가 있을 거. 그런데 문제는 그 1번이야. 정당 이유가 뭐냐? 월권자 성립해서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을 성립해서 본인이 전체를 져주려면 상대 믿는데 정당 이유. 정당 이유가 뭐다? 선의 무과실을 요하는데, 선의 무과실 해석하는데 이때 선의 무과실의 판단 시점이 중요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그럼 상대가 믿는 정당 이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때만 표현대로 성립해요. 근데 여기뿐 아니라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11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세 가지 표현대로 성립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면 무조건 본인은 무조건 무슨 책임을 진다? 전 책임을 진다. 표현대가 되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이야?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진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 무조건 전 책임을 져야 되는 무서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대 성립해서 상대방 본인이 전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 다 모일 것, 이 세 가지 공통점 뭐 상대방 모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 것.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모든 표현대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근데 문제는 이 선의 무과실 판단 시점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판단 시점은 어디 기준 삼는다? 항상 대량이 당시, 월권행위 당시. 그 당시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 그러면 뭘 판단할 때 그 후에 월권행위 당시, 대량이 당시, 그 후에 사정은 선의 무과실을 판단하는데 고려된다, 고려치 않는다, 고려치 않아. 그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그 당시. 자, 이제 3번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누가 입증할 것이, 선의 무과실 누가 입증할 것이냐. 거기서 결론이 뭐냐. 앞에 있는 얘기 보지 말고 상대방 입증. 판례 이게 상대방 입증하라. 선의 무과실을 거래 상대방 스스로 입증하라. 판사님, 얘가 나한테 좀 월권행위 했는데 저 월권행위 몰랐습니다. 저 선입니다. 저 무과실입니다를 누가 입증하라?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하래요.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말 안 했지만 여기요. 이런 데서는 이 표현들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가실은 추정해줘요. 추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해야 돼. 본인이. 판사님 상대방은 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유가시입니다를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 부정 전체를 쳐야 돼. 입증이 본인이 줬는데 월권들에서만은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하라. 너무너무 특이한 거야 이게. 입증 누가 해야 되는데 월권들에서 상대방이 선의가 스스로 입증해내야 돼. 스스로. 이거 참 특이한 거예요.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키포인트 볼까요? 자, 한번 읽으면 샤프펜 거보자고요. 세 가지 표현들이 공통적 효과, 공통점이에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16조 권한을 초구하는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는 첫째, 나오면 굵직하게 나와요. 이렇게. 첫째, 본인은 이 세 가지 표현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표현된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된 법요건 본인에게 발생하는데 어떤 가로 열고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조건 전 책임을 진다. 따라서 표현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 면할 수 없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대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할 수도 없고 무조건 전 책임을 진다. 두 번째, 표현들이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이므로 상대방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상대방이 먼저 표현들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표현들은 누가 주장할 때 문제된다? 상대방.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들을 주장하거나 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할 수도 없다. 법원이 직권 고려도 안 되고 본인이 먼저 표현을 주장한다는 말은 없어요. 오로지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그렇지만 표현들이도 본인이 이어서 보세요. 이 경우 본인은 효과 받고 싶으면요. 이 표현들이도 무권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추인하여 기소할 수 있어. 본인도. 그러면 우리가 대리 배울 때 본인이 추인하여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거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어. 표현들에도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의 무권대 본인이 추인하면,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남용된 대리권도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원칙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다 추인할 수 있어. 추인하지 못하는 거 대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언제나 무효, 절대 무효. 추인 못해요. 나머지 대리 문제 풀다가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요. 추인하지 못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따 볼 거예요. 거기 괜찮아요. 다 본인이 뭐든 다 추인할 수 있어. 그렇죠? 3번 지문 잘 봐보세요.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봐보세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행위의 성질들, 표현대리도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표현대리가 되어서 본인이 전 책임을 졌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 된다는 얘기 아니다. 표현대리 끝까지 표현대리 족보가 뭐다? 끝까지 무권대리다. 표현대리 무권대리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뭘 수도 있다. 철회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있는 거지. 철회할 수도 있고 표현대리 주장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는 거지. 무조건 표현대리 주장하는 얘기 아니다. 그렇죠? 뭐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지금 몰라요. 학설 얘기는 안 봐도 괜찮아요. 봐주시고 자, 테마 10번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올해 대리 문제가 저는 3문제 나온다 보지만 2문제 나오든 3문제 나오든 한 문제는 이거야. 무조건. 계약의 협의 무권, 계약의 무권들이 거의부터 제 오른쪽 페이지까지 쉽게 정리해놨어요. 이렇게요. 몇 번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뭐로 정리할 거냐. 그 중요 사례 문제로 정리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 한 절 안 빼놓고. 자, 그러면 계약의 무권들을 사례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자, 19페이지에. 자, 여기서 자, 중요 사례 문제 보세요. 자, 의리라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그 대리권 없는 애가 뭐야? 무권들이야. 대리권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예요, 이거? 무권들이. 을은 무권들이니요. 갑은 본인이요. 병은 상대방이지. 뭐 갑, 을, 병 섰네요. 첫째, 이때 악의의 병은 병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악의래. 좀 계약의 무권들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악의 병은 철회는 할 수 없으나 채고는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상대방이 철회는 누구만 가능하다? 선의만. 채고는요? 선의 악이 모두 채고는 가능하다. 좋은 질문, 맞는 질문. 두 번째, 본인 갑이 을에게 이 계약을 추인했어. 추인한다. 라고 본인이 묵건대에서 추인했을 때는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의 병은 갑에게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묵건대에 추인했을 때는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때는 상대방한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네, 중요한 문제 세 번째.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어요. 너 추인할 건 안 할 건지 좀 대답해달라. 늦어도 8월 7일까지는 대답해달라. 최고했는데 본인 갑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한다를 통보했어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본다. 뭐라 배웠어요? 선이건 악이건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네. 본래 최고했는데 정해진 그 상당 기간 내에 뭐다? 대답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과 대답이 없으면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본다 뭐예요? 간주. 끝난 거야, 간주는. 못 뒤집어. 근데 추인한다, 거절한다. 이 단독행위는 번복이 안 되는 거잖아. 이미 거절한 걸 봤잖아. 본다, 간주됐잖아요. 뒤집니다, 못 뒤집니다? 못 뒤집어요. 본다는 못 뒤집어. 따라서 최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인한다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간주가 돼버렸어요. 못 뒤집어요. 따라서 통보한 경우에는 이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거절이 된 거야. 본다, 간주. 무답이라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못 뒤집는다. 뒤에 가서 추인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번째, 이때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한 을이 누구요? 묵건들이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이미 누구 선택한다? 상대방 병의 선택에 쫓아. 135조 묵건의 책임. 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병의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하다. 1이 들어가야지. 지가 선택한다. 틀렸죠? X. 무능력자. 다른 말로 뭐예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아, 틀려요? 맞아요. 대리는 행위, 능력 요하지 않아요.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 대리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 사고친 묵건된 무능력자. 다른 말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을은 묵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땡. 정상적 유권대리일 때는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 본인은 대리인 취소할 수 없어. 하지만 묵건대리가 됐을 때는 사고친 묵건대리인이 뭐일 것? 행위 능력자일 것. 사고친 묵건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상대방이 네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책임 물을 수 없다. 묵건대리 책임 물으려면 묵건대리 행위 능력자일 것. 틀렸죠? 면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죠? 6번에 판례에 의하면 묵건대리 을이 본인 갑을 상속했어. 상속한 후에 본인 돌아가신 갑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이가 묵건대리인을 무혐의를 추정해서 등의 말수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인간의 신의측에 반하기 때문에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아버리면 묵건대리가 자동으로 유예해지는 거지. 지가 행위를 지가 부인할 수는 없다. 인간의 신의측. 오케이. 6문장 잘했어요. 네, 그런 내용들. 묵건의 책임도 거기 제가 정리해놨어요.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묵건대리 봐보세요. 136조. 요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암기하셔야 돼. 자,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있는, 우리 주로 계약의 묵건대리가 나와. 대리권도 안 주는 나가서 계약을 맺었다. 그럼 계약의 묵건대리인데,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나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단독행위를 했다는 거야. 단독행위를. 동의한다, 추인한다, 철회한다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묵건대리는 이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뭐다? 이것은 무효예요. 원칙은 무효예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나가서 그래. 예, 3일 전에 맺은 게야. 내 본인 대리권 받았습니다. 그 본인 이름으로 해제합니다. 그 본인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그런 것도 안 줬는데 치가 나가서 자칭합니다. 취소를 하고 해제하고 해지했단 말이야. 그 해지는 본인한테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계약의 무권대리를 전용하여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데 대리권도 없는 애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했어요. 없는 단독이 뭐가 있나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같은 권리의 포기. 본인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본인의 점유권을 포기한다. 본인의 영업권을 포기한다. 대리권 안 줬는데 자칭하면 나가서 영업권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해버렸어.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했을 때는 이것은 본인한테 언제나 무효. 이것은 본인이 추인한다. 추인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다. 이거 빼놓고는 대리 문제 풀 때 어디를 풀어도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요. 이거 하나만 추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다는 무권대리만 추인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유동종무요. 정리는 해놨지만 제가 특별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도 많이 봐서 지겨워 죽겠어. 저도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유동종무요 그러면 머리가 흔들려 아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리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뭘 볼 거냐. 취소도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볼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우리 24쪽에 있는 키포인트야. 일단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 민법상 추인 정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우리가 무효 취소는 유동적 무효가 나올 거야. 토지가 허가지역. 근데 허가지역 하도 많이 봐서 뭐 특별히 다시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무효 취소에서 의외로 꼭 잡아야 되는 게 추인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키포인트. 페이지 24쪽에 있어요. 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거기는 무권대리에 추인이 있고 무권대리를 추인한다. 또 뭐가 있나요? 무효행위에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에 추인이 있고 취소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겠다. 사기강박단 맺은 계약 그거 취소하지 않겠다. 미성년자들이 자전거 판매한 거 법정대리 쫓아와서 그거 추인한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행위의 추인. 그러니까 취소행위의 추인한 말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취소하지 않겠다. 또 뭐가 있었나요? 법정 추인. 추인 4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민법 문제 풀다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뭘 보고 하여튼 추인한다는 말은 반드시 맞나. 그러면 추인한다는 말이 나오면 추인한다 이 단어 나오면 흥분한다? 흥분하지 않는다. 흥분하지 않는다. 침착하게. 추인 그럼 괜히 머리가 아프고 괜히 모를 것 같아. 짜증이 나. 앞에 하나 붙은 단어를 봐야 돼요. 추인한다는 말은 무슨 추인인지, 무권대 추인인지, 무효행위 추인인지, 취소행위 추인인지, 법정 추인인지 항상 이걸 먼저 찾아봐야 돼. 무슨 추인이야? 이걸 먼저 따져야 돼요. 그런데 추인한다. 모든 추인은 첫째 일단은 이 4가지는요. 일단은 추인하는 시기에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추인하는 시기에 제한이 있다, 없다면 틀려요.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하는 게 아니야. 모든 추인은 꼭 이거 나와야 돼. 뭐뭐한 후에, 벗어난 후에, 종료한 후에, 미성년, 성년이 된 후에, 차후사기가 벗어난 후에, 무권대리 이루어진 후에, 뭐뭐한 후에, 벗어난 후에, 종료한 후에, 벗어난 후에, 확정된 후에 했을 거. 근데 뭘 벗어났다, 무엇이 종료가 된 후에, 무엇이 확정된 후에 해야 돼.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전에 하는 것은 전에 아직도 사기강박을 못 벗어났어.
사기강박한 상태에서 추인한다. 추인이 아니야.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야. 미성년 상태, 아저씨도 미성년자인데 어저께 판 자전거 판매행위 그거 추인합니다. 미성년자도 성년이 된다면 추인할 수 있어. 벗어난 후에는 추인합니다. 할 수 있어요. 미성 상태에 추인할 수 없어. 미성 자신은요. 뭐뭐 전에 하는 건 추인이 아니에요. 뭐뭐 후에 종년 후에 벌써 후회했을 거. 그런데 단 예가 한 명 있어. 단 법정 대리인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만은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년 상태야. 성년이 만 19세 못 됐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정 대리인만 시기에 제한이 없어. 하지만 미성 자신도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취소는 할 수 있어. 저 미성년자입니다. 취소합니다. 하지만 추인할 수는 없어. 미성 자신이 추인하려면 성년이 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어. 하지만 법정 대리인만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인은 일단 알고 해야 돼. 알고서 했을 것. 이것이 무건대리임을, 이것이 무효임을. 내가 한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도 추인한다. 그래 추인 효과를 주는 거야. 알고의 추인이야. 그런데 추인 중에서 법정 추인이에요. 이 네 가지 시기는 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근데 법정 추인만은 알던 모르던 이것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법정 추인은 우리 6가지 행동이 있었잖아요. 6가지 어떻게였죠? 전, 이, 경, 담, 치 또는 양도, 담, 양, 강. 이 6가지를 하거나 받으면 법정 추인이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면서 했어. 모르면서 한 것도 법정 추인이에요. 남은 다 알고 해야 돼. 근데 법정 추인 모르고 한 것도 관계없다. 추인 4가지 중에서 소고표가 있는 거, 소고표.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다 예언이 있어. 원칙은 과거로 돌아가 소고표가 있는 건요. 뭐가 소고표가 있어요? 무건 추인만은 소고표가 있어요. 하지만 무행의 추인, 치대행 법정 추인 소고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추인 4가지 중에서 원칙적 소고표가 있는 것은 무효 추인만 소고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원칙일 뿐이야. 다만 3자 권리 해치거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소고표 제한할 수는 있어. 원칙은 소고표가 있어. 그래서 무건 대리는 원칙은 본인의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무건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본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맞아요? 큰일 나요. 무건 대리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또는 무건 대리시부터 또는 소급적으로 이 중에 한 단어가 나와야지. 오늘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소급해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조실한 문장.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어. 백삼주반의 무효, 폭리행위의 무효, 강행법개근의 무효는 추인할 수 없고 상대형 무효, 비진표시의 무효, 통접표시의 무효, 그 상대형 무효는 추인할 수 있는데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그럼요. 이거 틀리는 거야.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없다? 수호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추인한 날로부터 오늘부터 추인한 날로부터 오늘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무건대리 추인인지 무효행위 추인인지 제발 좀 조심하자. 이거.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거죠. 치생이를 추인하면 또는 법정 추인해 버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한번 추인해 버리면 다시 뭐가 안 돼요? 다시는 취소가 안 돼. 취소와 추인은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치생이도 추인하면 법정 추인해 버려 다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맨날 뭘 속인다?
이걸 속인다. 치수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새로운 범행을 본다. 맞아 틀려요? 새로운 범행을 보는 것은 치생의 추인이 아니라 뭐예요? 무형의 추인이에요.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묻죠. 이걸 내면서 이제는 확정 유효하다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꼬리말 잘 짓자. 제발.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치생을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요거 바꾸면 안 된다. 요거 맨날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인아가 다 얘기했어요. 추인 얘기가 가장 헷갈려요. 다시 한번 요거 정리했어요. 잘 봐주시고. 자, 조건 기한 파트인데 조건 기한에서는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그 불법 조건 봐보세요. 불법 조건 보면요. 물론 불법 조건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을 살해하면 그런데 불법 조건은 2번 봐보세요. 이 불법 조건 맨 밑에서 24쪽 24페이지 맨 밑에 이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가리지 않고 불법 조건이 정지에 붙든 해제에 붙든 언제나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정료 불정문 뭐요 그럼요? 불정문은 불능 조건. 사람을 살해하면 이건 정지에 붙든 해제에 붙든 언제나 무효. 103점 아니고. 다만 오른쪽 페이지에 불능 조건이 있네요. 저 도표 간단하지만 불능 조건이 정지에 붙어버리면 뭐죠? 불정무. 그 도표에서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붙어버리면요. 불해유. 유가 뭐 유효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미 이루어진 기성 조건이 정지에 붙어버리면요. 기정유. 기정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붙으면 기해무. 그 밑에 있는 도표에 그게 기정유, 불정유. 기정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불정무. 기정유, 불정유. 자, 보시죠. 그래, 자, 봅시다. 기정유, 불정부. 키포인트 얘기는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단다시 문제로 보시고. 자, 물권법인데, 10분 쉬었다가, 우리 물권법 한 번 나가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